이제 2024년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작년에 골드만삭스가 2024년에 한국 주식에서 관심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해서 방산주를 콕 집어줬죠. 올해 실제로 방산주 많은 수익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이 업종을 찍어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게 내년에는 잘 갈까 우리 시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다가 찍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찍어줬더라고요. 조선주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가 이 트럼프가 콕 픽해준 이 조선주 탄핵 쇼크에도 잘 버티면서 지금까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트럼프를 과소평가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선주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콕 집어줬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이 과거의 1998년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게 보시죠. 예, 트럼프 당선인의 예전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우중공업, 예전에 그 당시에 대우중공업, 그다음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하나오션이 됐죠. 그때 거제도에 있는 옥포조선소에 방문을 해서 이 트럼프 당선인이 그 당시에 이 배를 본인의 요트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계약이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고 어쨌든 여기에 방문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조선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배를 어떻게 만들고 우리나라 조선 업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엔 그러면서 이번에 좀 너무 과대포장일까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선이 되고 나서 조선을 배를 잘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럼 어디를 꼽아야 될까? 한국 아니면 일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해서 조선과 협력을 하겠다. 우리 조선 업체들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요? 그때의 추억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트럼프 당선인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조선업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조선에 투자하고 앞으로 이 조선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라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전까지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고 보호하는 것은 존스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존스법에서 쉽스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존스 액트, 이 존스법이라는 것은 1920년대에 미국에서 자국의 조선산업, 해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강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내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배가 다닐 때는 무조건 미국에서 만든 배여야 한다. 그래야만 허용을 하고 화물 운송도 미국 배로만 해야 한다. 미국 배에 타 있는 선원들도 미국 사람이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자국의 조선 산업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미국 자국 내에 유지를 하고 보호를 해서 이것을 더 성장시키겠다라는 취지로 그런 존스법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에피소드로 하나 이슈를 찾아봤는데 우리가 옛날에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미국이 쌀 개방하라고 막 압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김종은 수석 대표가 우리가 쌀 개방을 하면 그러면 미국 너희는 존스법을 해지해서 개방해라. 조선업을 개방해라 라고 맞불을 놨는데 미국이 그러면 우리가 쌀 개방하지 말라고 하라고 말을 안 할게. 그만큼 미국에서는 조선업을 잘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동안 이 존스법이 미국 조선업을 유지시켜줬는데 이제 이게 오히려 덫이 돼서 미국 배의 상선이 미국을 건조하는 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번에는 Ships for America Act라는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항만시설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민주당, 공화당, 하원에서도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이게 여야를 불문하고 미국에서 지금 조선업을 키워야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백악관 내에 해양안보보좌관을 신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미국에서 건조한 상선 10년 내에 250척까지 빠르게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도 해주고요.
중국에서 만약에 미국 선박을 수리하면 관세를 200%나 때려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과 조선업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아마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9년부터는 중국 수입품을 10%는 무조건 미국 배로 실어 날라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 조선업 강화법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해양 패권에 미국이 밀릴 수 없다. 더 이상은 이제 밀릴 수 없다. 자, 비교를 해볼까요? 연간 선박 생산 능력이 미국은 10만 톤인데 지금 중국은 2,300만 톤이 넘습니다. 230배가 넘습니다. 무역 선박 규모도 80척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중국은 5,500척이나 됩니다. 지금 바다에 거의 중국 배가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투함정, 군함 쪽에서도 지금 중국이 바짝 추격해오면서 이것을 안보적으로도 이제는 위협을 가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걸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동맹국과 연합을 해서 우리 미국의 배를 만드는 조선업을 다시 부활시켜야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진심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잘 협상을 해야 되겠죠. 트럼프가 먼저 꺼낸 이 카드를 저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보적으로도 국방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방위비 여기에다가 FTA까지 미국과 우리나라가 협상을 할 지렛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선주들은 보시는 것처럼 과거 10년 전보다 아직까지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내년의 가장 탑픽은 우리 시장에서는 조선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